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씹을수록 건강해진다 입니다. 발암물질, 활성산소,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타에게 놀라운 힘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니시오카 하지메 지음, 이동희 옮김, 전나무숲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교토대학 의학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최초로 타에게 독성 제거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방사선과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등의 독성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크게 얻었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위장에 좋다라는 차원의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씹을수록 입안에서 많이 분비되는 침, 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닌 껌을 씹어서라도 침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침에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씹는 습관이 지금에 이르러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의 변화 때문이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변모했다. 음식의 변화는 당연히 먹는 방식까지도 변하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씹지 않게 된 것이다. 아니, 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오랜 음식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건강상의 부작용은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실로 엄청나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왔던 타액의 분비가 우리의 건강과 실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현대인들이 잘 씹어먹는 습관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치아의 변화이다. 치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치아가 들쑥날쑥하거나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 잘 씹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유아기 때 음식을 잘 씹지 않으면 아래턱의 발육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영구치가 나면 치아가 옆으로 눕거나 삐뚤어지거나 덧니가 생겨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앞니만을 이용해서 씹어야 되는데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딱딱한 음식과 야채를 싫어하게 된다. 이렇듯 부드러운 음식만을 대충 씹어서 먹으면 치아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흔들거리게 된다. 이 사실은 개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다. 개에게 부드러운 먹이만 수개월 동안 먹이자 이빨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잇몸이 약해져 치아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개에게 다시 딱딱한 먹이를 제공하자 이빨이 흔들거리는 현상이 멈추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개 사료는 잘 씹을 수 있도록 딱딱하게 만든다고 한다. 동물의 몸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뚤어진 비대칭 얼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좌우 눈의 크기나 위치가 다르거나 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쪽 입가가 축 처져 있거나 좌우 광대뼈 높이가 다른 경우 등 확연한 비대칭 얼굴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칭 얼굴이 된 원인은 대개의 경우 들쑥날쑥한 치아와 관련이 있다. 치아 배열이 나쁘면 상하 치아가 서로 맞지 않게 되고 잘 씹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씹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얼굴이 비뚤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비대칭 얼굴은 치아의 사용 방법에도 원인이 있다. 왼쪽 치아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왼쪽 근육이 오른쪽 근육에 비해 더 발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좌우 근육의 균형이 깨져 비대칭 얼굴이 된다. 실제로 씹는 방법이 나쁘면 치아 배열이나
얼굴 근육과 같은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강 문제도 발생한다. 씹는 근육은 목이나 어깨 근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씹는 방법이 나쁘면 이들 근육도 균형을 잃게 되어 근육이 경직되거나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목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눈동자의 피로, 편두통 등이 오고 나아가 몸 전체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씹기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타액이 부족하면 충치가 많아진다.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물이 주류를 이루어 딱딱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게 되면 타액의 분비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균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늘어나 충치나 치주병에 잘 걸리게 된다. 반면 꼭꼭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늘어나 충분한 양의 타액이 이들 치아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구강질환도 예방해준다. 타액이 잘 분비되는 어린이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타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칼슘이나 인처럼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만들어지고 활기차고 튼튼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타액이 잘 분비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세균이 당류를 분해해서 만드는 산을 희석해 치아의 표면이 산에 의해 부식되는 것도 방지한다. 잘 씹지 않는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다. 이는 필자의 학설이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필자의 연구실에서는 타액이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그러므로 잘 씹지 않는 사람은 타액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발암물질의 독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암에 걸리기 쉽다. 현재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장암인데 여기에서는 대장암과 식이섬유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배설된다. 그리고 영양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영양학에서는 쓸모없는 물질로 취급받아 왔다. 하지만 식이섬유라고 해도 그 종류가 다양하며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 알긴산, 만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일제히 식이섬유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식이섬유가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한다. 그리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한편 간에 지방이 형성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혈당치를 내려줌으로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다 미국의 루빈 박사와 프레드릭 박사가 식이섬유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인 암을 예방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주목을 끌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은 식이섬유가 음식물 속의 발암물질을 흡착해 재빨리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장 속에서의 악영향을 막아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 발암물질이나 암 촉진 인자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설도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에는 야채류, 고구마, 우엉, 버섯, 과일 등이 있다. 특히 두릅나물, 고비나물 같은 산나물, 다시마, 미역, 녹미채 등의 해조류, 팥, 노예콩, 까치콩 등의 콩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장암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자신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대변이 물에 뜨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물에 뜬다는 것은 대변이 그만큼 가볍다는 의미이며 이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다.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잘 씹는 것이다. 만복감은 혈당치, 혈액 중의 포도당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잘 씹어 먹게 되면 자연히 식사 시간이 길어져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혈당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만복 중추가 자극을 받아 많이 먹지 않은 단계에서도 만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과식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혈당치가 상승하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므로 비만이 되기 쉽다. 잘 씹지 않으면 뚱뚱해진다. 현대에는 다양하고 희귀한 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알려진 구강건조증도 그 중에 하나이다. 구강건조증은 불과 수년 전부터 알려진 질환으로 구강건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입안이 바싹 마르는 병으로 이는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다. 항상 입안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선 타액의 살균 작용이나 정화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결과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 밖의 병에도 쉽게 걸린다. 필자는 이 구강건조증 역시 잘 씹지 않는 습관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잘 씹지 않기 때문에 타액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구강건조증에 걸린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잘 씹지 않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량은 증가한다. 세계 최초로 타액을 연구하다. 타액 연구는 주로 치과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은 타액의 양, 성분, 점성, 중성을 유지하는 완충성 등의 생리적 특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타액이 독성 물질과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치과 영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행해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실험 방법부터 시작해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 타액에는 음식물을 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와 같이 시각이나 후각에 자극돼 분비되는 자극 타액과 그렇지 않은 무자극 타액이 있으며 각각 그 함유 성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과거의 생리적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자극 타액은 지금부터 먹으려고 하는 음식물을 입속에서 소화 분해시키기 위해 소화효소 등의 농도가 무자극 타액보다 높았다. 일종의 조건 반사로 음식물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는 무자극 타액일 경우에는 전혀 없지만 자극을 받으면 타액 1리터당 약 12단위가 분비된다. 그래서 타액의 채취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하기 직전 신매실 장아찌를 옆에 두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채취했다. 이때는 작은 비커에 5분간 약 1ml를 채취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때 채취된 타액은 자극 타액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다. 먼저 변이원성이나 발암성이 알려진 다양한 독성 물질 수십 가지를 골라 물을 넣어 각각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 후 일정량을 시험관에 넣었다. 여기에 채취한 타액을 희석하지 않은 채 0.5ml를 넣어 37도씨 정도로 데워 천천히 흔든다. 즉 입속에서 음식물을 씹어 타액과 섞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 여기에 일정 수의 대장균을 넣고 시험관을 잘 흔들어 섞는다. 그리고 10초마다 피펫으로 0.1ml씩 뽑아내 미리 준비한 한천 평판 위에 뿌린다. 한천 평판 위에서 생성된 콜로니 수를 세어 타액 처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다.
타액 처리를 했을 때 돌연변이의 콜로니 수가 타액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어졌다면 타액이 독성 물질의 변이 원성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된다. 열종류 변이원에 대해서도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 실험을 실시했다. 땅콩에 나타나는 곰팡이의 독소인 아플라톡신, 생선과 고기의 탄 부위, 담배의 대진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타액은 많은 발암물질의 독성에 대해 놀라운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타액의 독성 제거 작용이 사람마다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연구 과제였다.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남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연령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타액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독성 제거 작용을 보였으나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모두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필자의 연구실에 상주하는 학생 중에서도 독성 제거 능력이 약한 남자 연구원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 가게에 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무심결에 자네 음식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큰일 나네 라고 충고한 바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강한 독성 제거 능력을 지닌 타액을 가졌던 학생이 어느 날 아주 약해진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전날 밤 아르바이트 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과로하면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되었다. 타액을 섞으면 왜 독성 물질이 사라지는가? 타액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외에도 아밀라제나 리파제, 푸티알린 등의 소화효소, 그 외 페록시다제와 같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도 있다. 세 가지 소화효소에서는 독성의 제거 작용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페록시다제만은 강한 독성 제거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의 주요 부분은 페록시다제와 같은 활성산소 제거 효소에 의한 반응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로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 뒷일은 소화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음식물이 입속에 있는 한 잘 씹어 먹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페록시다제라는 소독 효소가 발암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잘 씹어 먹는다면 생활습관병이나 암 등의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된다. 잘 씹는 습관에 의해 타액의 분비가 늘 활성화되어 있다면 타액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두뇌를 회전시키고 기질을 발휘하는 비결이 있다면 꼭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잘 씹기이다. 음식을 잘 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호르몬에 의해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의과 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다. 최근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에서 40세까지 남녀 12명의 혈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 시간 씹게 한 후 다시 측정해 그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혈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의 혈류량 증가는 뇌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의 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뇌혈류 증가율은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틀니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 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혈류량의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욕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중요한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에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평상시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하게 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타액 속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의 초고령 사회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국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의 환자들이 넘쳐나고 가정에는 자리 보존하고 누운 노인과 병수발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필자는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면 노화를 늦추고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라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샘, 즉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파로틴이 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28년 도쿄대학 의학부 오가타 도모사부 교수가 발견했다. 파로틴의 젊어지는 작용 메커니즘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능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 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변형성 관절증, 위하수증, 치조 농루, 노인성 백내장 등과 같은 질환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가타 교수는 70세 전후에 백내장, 전립선암, 장폐색증 등을 앓았으며 인공항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파로틴을 복용했는데 그 덕분에 90세가 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음식물을 잘 씹으면 턱뼈가 자극을 받아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활발하기 때문에 표정도 풍부해진다. 중년이 되면 얼굴 근육이 늘어지거나 붓고 이중턱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고민은 특히 여성에게 많은 듯하다. 그러나 그 원인은 얼굴 근육, 특히 턱 근육의 운동 부족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잘 씹어 먹는 것이다. 얼굴 처짐, 부종, 이중턱의 예방을 위해서 음식물을 30회 이상 씹도록 하자. 잘 씹으면 얼굴 전체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입가가 팽팽해지며 생생하고 풍부한 표정의 매력적인 여성이 된다. 게다가 잘 씹어 먹는 사람은 살이 찌지 않아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게 되므로 얼굴도 몸매도 아름답다. 그런데 씹기는 생식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94년 미국의 비뇨기과 잡지에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표피 성장 인자가
정자의 생산과 운동 능력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량이 많아져 표피 성장 인자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운동 능력이 활발한 정자가 많이 생성돼 생식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컷 쥐의 턱 및 샘을 제거하자 암컷 쥐를 임신시키는 능력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이 경우에도 표피 성장 인자가 관계하고 있는 듯하다. 생식 능력이 높다는 것은 성욕도 강하다는 의미이다. 치아가 튼튼한 사람은 성욕도 강하다는 말들을 한다. 잘 씹으면 치아가 튼튼해지고 타액의 분비량이 늘며 젊어지는 호르몬인 파로틴의 기능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씹게 될까? 부드러운 백미보다 까칠한 현미를 주식으로. 현대인들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백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덜어는 현미식이나 보리밥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백미를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음식점에서 먹는 카레라이스, 볶음밥, 백반,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 도시락 등도 모두가 백미로 만들어진 음식들이다. 고급 음식점을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맛있게 보이는 흰 쌀밥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솔직히 부드럽고 고소한 흰 쌀밥이 까칠까칠한 보리밥이나 현미밥보다 맛이 있다. 반면 현미와 배아미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키기 힘들다. 필자의 경우는 거의 30회 정도는 씹어야 무리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된다. 만약 현미를 백미처럼 잘 씹지 않고 넘긴다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미식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미는 씹으면 씹을수록 쌀 고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단 현미식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먹게 된다는 사람도 많다. 다코안 스님이 만들었다는 단무지. 필자가 어렸을 때에는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던 반찬이었으며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어서 즐겨 먹었다. 요즘과 같이 씹지 않게 된 식생활의 상징이 단무지라 할 수 있는데 단무지는 잘 씹는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는 식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단무지를 식탁에 올려보자. 사각사각 씹히는 맛을 즐기며 한 입에 30번 정도 씹도록 하면서 단무지가 다시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껌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 껌을 씹음으로써 치아에 부착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껌을 씹고 있으니 칫솔질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는 껌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질을 충실히 해야 하며 치간 칫솔도 때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입이 심심할 때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 껌을 씹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껌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주며 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잇몸이나 입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껌 씹기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량이 씹지 않았을 때에 비해 최대 약 4배까지 증가한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